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죽다 살은 각도기 곽성준입니다. 네, 오늘 모처럼 네. 반등 시원하게 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6%나 상승했습니다. 네. 이때까지 지난주에 빠졌을 때 코스닥 위주로 막 3%씩 빠졌었잖아요. 아직도 이제 업종 차트로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네. 둘 다 8월달 그 하락했던 것만큼의 회복은 전혀 못했고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한술에 좀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니에요? 하루 반등한 걸 가지고 한 달을 몽땅 먹으려 그래. 그렇죠. 오늘 다 빨간색이어가지고 대부분이 다 빨간색이었죠. 일부 네. 그 악재가 터진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색이어서 좀 크게 반등했나 싶은데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빵의 어떤 위력 또는 몸빵의 결실 네. 이런 것들을 맛보는 하루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상승은 몸빵을 안 한 사람은 맛볼 수 없는 환희적 상승. 그렇죠. 이었다. 저는 게다가 좀 많이 오른 것도 하나 있어요. 개박살 난 주식이 많이 오르더라고. 아, 그렇죠. 역시 낙폭이 큰 놈이 예. 많이 오르더라는 거. 두 자릿수 잘 올랐어. 버텼다. 야, 진짜 떨릴 때 진짜 나는 왜 이럴까? 난 병신이야. 막 이러면서 속상했는데. 병신. 아유, 조도 못 먹네. 이러면서 아유, 병신. 막 진짜 수많은 그 스스로를 자책한 그 자책에서 오늘 순식간에 뒤집혔죠. 역시 잘 참았어. 대단해. 사람이 이렇게 얇습니다. 네. 주식을 하면 두꺼운 사람도 얇아지는 것 같아요. 지식도 여기는 상당히 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패처럼? 네. 대패날처럼? 오늘 조금 그동안에 몸빵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정말 힘들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숱한 비난과 그다음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 웃기지 마라 2000 곧 간다 막 이러면서 항상 그 떨어질 때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는 거.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은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기업,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어떤가? 내가 투자한 기업의 미래는 어떤가에 우리의 초점이 있으면 덜 흔들리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흔들리면서 가는 게 인생이듯 어느 정도 흔들리면서 가는 게 주식인 것 같은데 고수가 되면 조금 덜 흔들리는 거는 같아요. 아예 흔들릴 자리에 안 간다던가 그러려니 하고 뭐 상관없어 하고 간다던가 두 패로 나눠지더만 이번에 보니까 현금 마련을 해서 아예 나는 안 먹어도 좋아. 안 맞을래 이러고 현금 보유를 상당히 많이 한 고수가 네. 있고 하나는 뭐 어때 뭐 그러려니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패가 두 개로 나눠진 걸 봤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손절하고 나간 사람은 없죠. 그건 고수가 아니지. 근데 아직 몰라요 사실은. 네, 그렇죠. 뭐 아직 하루밖에 반등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가 하는 방법인데 그 거꾸로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유심히 봅니다. 인간 지표로 삼죠. 그래서 제가 몇 분 아는 분이 삼는 분이 있는데 이제는 기다려야 되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막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안해졌죠. 그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시길래. 근데 사실은 시황은 누구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시장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초점은 내가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점. 꼭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에 동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도 흔들릴 수 있죠. 타이거 펀드 같이 그 미국 타이거 펀드인가? 마젤란 펀드 같이 좋은 펀드 들어가서도 깨지고 나오는 사람 있죠. 중요한 건 흥분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분했을 때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익은 항상 이렇게 무난히 계속 상승할 때가 아니라 많이 이렇게 빠지기도 했다가 변동성 네. 크다가 뭐 반등이 있을 때 그럴 때 사실 수익률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그럼요. 네, 이럴 때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뭐 1억 5천 주고 사면은 그게 희열이 있나? 1억 1,500만 원 주고 샀는데 나갔더니 1억 5천이래. 그러면 그때 희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롤스로이스 3,500에 샀는데 밖에 나갔더니 3억 5천이래. 어떻게 3억 5천짜리 3,500에 사셨어요? 그럼 그때 희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 희열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희열로. 뽕인가? 네. 네, 오늘 수급을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반등이 세게 오니까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피에서 5,700억 매도, 코스닥에서 4,600억 매도 매도를 했고요. 네, 현금 마련도 좀 필요하긴 하죠. 네,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 순 매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280억 정도 오늘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오전까지만 해도 많이 사던데. 예, 사다가 많이 좀 줄어가지고 줄더라고요?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도
몇천억 단위 아닌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200억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1%대가 저점이라고 그때 한번 표 그렇죠. 보여드렸잖아요. 과연 여기가 마무리일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내려올 때까지 많이 내려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좋은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하염없이 내릴 필요는 없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6,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1,2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증권업종이었습니다. 웬열? 네, 그러게요. 예, 여기에는 뭐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12%나 올랐는데요. 자, IRP 뭐 고객분들 축하드립니다. ISA 고객분들도 축하드려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그분들은 수익 많이 났어. 그렇죠. IRP, ISA는 모르겠는데 IS는 올해 시작했으니까 모르겠는데 IRP 고객들은 수익 많죠. 오늘도 한 분 오셨는데 IRP 고객이 그 1위명 자산 문의를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딱 펼치는 내가 했던 운용 실적, IRP 운용 실적, IRP 운용 실적이 더 좋아. 네. 그렇죠.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분은 작년 말에 하셨는데도 그래요. 네. 예, 한화투자증권이 12% 올랐는데요. 이거는 그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엄청 급등했죠? 5,800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네, 3만 달러 초반에 순식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한양증권이 오늘 7% 상승했습니다. 한양증권은 보면은 그냥 계속 우상향입니다. 조정이 없어요. 이거 너무 쌌거든. 네, 싸긴 하죠. 진짜 옛날에 와, 야, 저 건물 팔아도 야, 저 회사 사고도 남겠다, 야, 막. 그 정도로 쌌는데. 예, 뭐 IB나 트레이딩, 상품 손익 골고루 지금 어닝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증권도 5%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이 두 번째 업종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셀 삼형제가 많이 올랐죠. 예, 녹십자도 7% 올랐고 셀트리온이 6.7%,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은 8%씩 올랐고요. 오늘 뭐 국내 백신 개발하고 있는 유바이올로직스도 6% 네. 상승을 했습니다. 셀 삼형제 합병되면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주가가요? 네,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요. 여러 번 회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3사 합병되면은 단순히 이제 새 회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다 더한 것에 한 60%대 정도까지는 합산한 실적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교집합을 빼버리니까. 그렇죠. 더블 카운팅 된 걸 빼버리니까 줄어드는데 회사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정은 되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지. 그렇죠. 내부 거래를 제거하면 많이 줄어들겠지만 네. 총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이때까지 회계 논란이 있것 때문에 있었잖아요. 이것 네. 때문에 뭐 분식 회계 논란 이렇게 있었고 회계사들이 싫어하는 주식 순위에 꼽혔는데 그렇지. 회계사들 아주 진력 머리 내죠. 예, 이렇게 합병을 한 이후에는 이제 기업의 가치로만 이제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통신업종이 3위, 그다음에 건설업종이 4위, 운수창고가 5위였습니다. 네. 골고루 전부 다 잘 올랐고요. 업종 상승률 꼴찌는 화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학업종에 LG화학과 SKC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이건 리코리온 나왔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쉐보레 볼트 EV에 7만 3천 대 정도 가량 이 추가 리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거든요. 그리고 LG 전자가 이 모듈화해서 납품을 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LG 일가가 다 몽졸이 그냥 작살이 났군요. 예, 오늘 LG 기업사들이 다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요. 네.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해당 차량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한 NCM 622 파우치형 배터리를 탑재를 했는데요. 네. 지난달에 볼트 EV가 6만 9천 대 리콜했었을 때 그때 이제 비용이 8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 그리고 이거는 아직 분담금을 논의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4분기에 현대차 코나 EV 리콜 분담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업 손실이 한 4,400억 정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또 이런 GM 리콜까지 겹쳐서 아마 네. 하반기에는 적자 전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네. 열심히 잘 팔아놨어. 근데 이렇게 한 1년 지났다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NH증권의 황요식 연구원 추정으로는 이전 리콜 대상 차량을 포함할 경우에 GM 볼트 리콜 비용은 총 18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2조 1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2분기 실적에 GM 볼트 리콜 충당금을 900억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반영을 했는데요. 향후 최종 합의한 이후에 나머지 추가 금액은 반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LG 화학이 11% 마이너스, LG가 5% 마이너스,
LG 전자가 4% 마이너스 네. 기록을 했고요. 뭐 기타 이제 이 LG 화학 벤더들도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래도 벤더들은 좀 상승을 해서 좀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SDI가 3.4%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이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SK 그 계열사들이 오늘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뉴스가 많이 나왔죠. 합병 뉴스도 있었고요. 예, 네. 일단 SKC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화학업종이 마이너스로 순위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중에 LG 화학 다음으로 기여를 한 게 SKC였습니다. 네. SKC가 자회사 SK텔레시스라는 곳에 지분을 80%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자회사가 상반기 회계감사 의결 거절이 나왔습니다. SK텔레시스는 통신 장비 사업하고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재무 악화 때문에 단기 기여보험 CP에 좀 의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기 도래할 게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네. 향후 1년 동안 만기 도래할 게 한 1,300억 이상 남았는데 이걸 재주달을 하거나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재무 상태 제가 한번 까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갚을 돈이 전혀 없습니다. 이 SK하고는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SKC의 C죠. 자회사입니다. 네, SKC는 분할되어 있습니다. SK하고는. 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CP하고 전단체 단기 신용 등급이 A3-입니다. 뭐 A가 붙어가지고 좀 좋아 보이지 않는가 싶은데 그 단기 CP 시장에서는 전혀 높은 등급이 아닙니다. 네. 네,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 이제 CP 발행이 거의 어려워진다고 하고요. 재무 상태표 보면은 2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615억입니다. 완전 잠식이네요.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누적 결손금은 마이너스 1,800억이나 쌓여 있고요. 부채가 2,700억 있습니다. 근데 네. 이 2,700억이 거의 다 유동부채거든요. 유동부채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부채. 1년 이내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네. 그만큼 단기 유동성이 많이 필요해요. 이 회사는. 근데 네. 지금 자본도 잠식 상태고 이 상반기 회계 의견 거절까지 나온 상태라서 네. 제조달이 거의 좀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SKC 경영진이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해?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좀 참여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서 IB 관계자 얘기로는 아무래도 좀 조달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C가 8.4%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소식인데요. 특수가스 등의 이제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지주 사업 부분은 주식회사 SK 지주사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SK의 SK 머티리얼즈 지분은 한 49%대 보유 중입니다.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SK 머티리얼즈 지분은 이제 100% SK 머티리얼즈 지주회사가 갖게 되죠. 근데 이 SK 머티리얼즈 지주회사가 SK랑 합병을 하면 결국 SK가 이 SK 머티리얼 다 갖고 가는 머티리얼즈 거지? 사업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다 갖고 가는구나. 그러면 기존에 지금 SK 머티리얼즈가 상장사거든요. 네. 이 갖고 있던 주주분들은 이제 이 소재 사업하는 거에 투자를 했는데 이걸 SK한테 뺏기고 간접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주식을 교환하나요? SK하고 SK 머티리얼스. 교환하죠. 네. 예. 그러면 SK 주주가 되는 거네요. 네, SK의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시너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K 그 기존 주식회사 SK의 주주들한테는 오히려 좀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랐잖아 오늘. 예, 오늘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져서 마감을 하더라고요. 네. 네, 키움증권 이제 박유학 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단순 지주사에서 반도체 소재 사업형 지주사로 거듭날 것이다. 향후에 하이닉스, SK 실트론, SKC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거고 SK 주주한테는 긍정적이다. 공시된 합병 비율이 직전 거래일 종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두 기업 주가가 다르게 움직인다면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 요거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그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합병 비율이 지난주 금요일 종가하고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SK가 오늘 4% 올랐고요. SK 머티리얼즈가 2.4% 올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SK가 예를 들면 한 20% 올라버리고 SK 머티리얼즈는 그대로다. 그러면 합병 비율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SK를 팔고 SK 머티리얼을 사라. 그렇죠. 그런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는 있다. 라고 하는 거죠. SK 머티리얼 주주들은 기분이 안 좋겠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늘 2.4% 올라서 물론 이 더 앞으로 향후에 이제 기대 수익률을 더 높게 보시고 투자를 해서 안타깝긴 한데 멀티플 높은 회사에서 멀티플 낮은 회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네.
네. 아, 왜 뭐 그렇게 격하게 웃음을 참으시고 그러세요? 아니 뭐 숨긴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아, 전혀 좀 없습니다. 뭐 SK하고 지방 관계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거 네. 없습니다. 오늘 저기 청취자분이 선물 주셨어요. 과자 아유, 선물.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맛있게 드십시오. 과자입니다, 과자. 알겠습니다. 이따 제가 까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제 또 소식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순매도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은 여전히 계속 팔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이 속한 제조업이 마이너스 3천억 순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이.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2,900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악재가 나왔던 이 SKC와 LG 화학이 있는 화학 네. 섹터에서 마이너스 2,600억 순매도가 나왔고요. 순매수 1위는 서비스업에서 했습니다. 1,600억 순매수했고요. 네이버 카카오를 좀 샀더라고요. 두 번째 순매수한 데는 의약품 1,600억 순매수했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들을 샀습니다. 네. 네. 아니, 국제적인 시각으로 봐도 인터넷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뭐 외국 기업에 비해 썩 많이는 안 비싸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 네, 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소폭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0.8%, 하이닉스는 0.5% 올랐는데요. 와, 삼성전자는 끝없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370만 주 외국인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카카오를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카카오 자회사 제가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죠. 기업이 IPO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내년 상장 예정이라고 하고요.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오늘 입찰 제한 요청서를 보내고 이제 다음 달에는 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80%나 가진 1위 업체이고요. 그렇게까지 올라갔어? 80%입니다. 거의 뭐 독점이죠. 언제? 나는 한 절반 넘어가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부르는 서비스에서 부르는 것 중에서 택시 전체에서가 아니라 택시 시장에서가 아니라 그러겠죠. 그거는. 네. 카카오 T 앱에 가입한 택시 기사님이 한 23만 명 되고요. 네. 일반 가입자는 2,800만 명입니다. 택시에 더해서 그 대리, 주차, 바이크, 기차, 셔틀, 항공, 퀵 등으로 영역을 많이 확장을 했고요. 올 하반기에는 렌터카와 공유 퀵보드 사업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실적은 이렇게 독점이지만 아직은 적자입니다. 카카오에서 2017년에 분사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적자이고 다만 올해는 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를 한 6조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달에 기업 가치를 한 4조 원 정도의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때 투자받았던 게 LG, GS칼텍스, GS에너지로부터 투자 유치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는 한 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카카오는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더블 카운팅을 할 게 빠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 이제 다 자립한 거거든. 독립한 거잖아요, 독립. 그걸 뭐라 그러죠? 아닌데. 뭐라고 하죠? 독립하는 거를. 독립했다고 하죠. 독립합니다. 예, 독립을 해요. 예. 그렇게 독립을 하면 따로 집안은 이제 따로 온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아니지. 그냥 친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저도 이제 아들이 다 컸지 않습니까? 네, 반쯤은 됐네요.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집에 오질 않아. 네, 올 수가 없죠. 네, 올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자기도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나중에 되면 이제 독립해서 자기 생활하면서 자기도 벌이도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관련은 있지만 따로따로 분가해도 된 거잖아. 분가. 그 얘기는 못 했네. 분가. 계속 이제 분가 하면 카카오는 계속 뭐가 뽁뽁 부추처럼 튀어나오나? 기업들이? 그게 이제 의문입니다. 물론 계속 투자는 하겠지만 앞으로 또 뽁뽁뽁뽁 튀어나올 게 어디 있느냐? 너무 많아요. 근데 튀어나올 게. 지금 66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40조짜리 잉태해서 지금 출산하셨어. 그죠? 근데도 그대로 60조예요. 60조에서 출산하셨더니 40조가 나왔어? 40조일지 몰랐죠. 아니, 누구는 40조인 줄 알기도 했지. 어쨌든. 그러면 또 분가 해가지고 또 4조가 돼. 또 분가해서 또 3조가 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제2의 40조짜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 그런 기대감 있는 거지. 근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회사들이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없으면 더블 카운팅을 멈추겠죠. 지금 더블 카운팅을 하고.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흐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가하면 사실은 띄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 갖고 가면 갖고 갈수록 카카오는 새로운 것들을 심어서 키워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삼성 폴더블 폰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출고가가 대폭 낮아졌고요. 여기다가 성능은 대폭 향상을 시켜서 지금 700만 대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SK증권에서는 폴더블 폰이 이제 2021년에 900만 대에서 2023년에는 3000만 대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핵심 부품은 단연 힌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KH 바텍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삼성의 폴더블용 힌지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힌지 매출액이 3분기 900억으로 비중은 한 68% 정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오늘 폴더블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가 15%씩 상승을 했고요. KH 바텍이 11%, 껍데기 만드는 인탑스도 7% 상승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는데, 저는 1000만 대 보겠습니다. 1000만 대가 그 기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진짜 빅히트냐 아니냐는 1000만 대를 넘으면 빅히트라고 보고. 올해 1000만 대요? 그렇죠. 네. 가능할까요? 아니. 그래서 빅히트 아닐 것 같고요. 냉정하게. 나는 냉정하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1000만 대 넘으면 진짜 빅히트 치면서 그 밸류 밑에 있는 납품업체들 대박 나고요. 아니면 이건 이제 출시하기 전까지만 쫙 당겼다가 출시하고 나면 스르르르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사전 예약하는데 S21 요거 모델보다도 오히려 그 흥행 돌풍이 더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조금 더 일단 가볍게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 배터리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게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양쪽에 배터리를 다 끼우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여성분들 들고 다니다가 통화 그거 한 20분 하면 엘보입니다, 엘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제일 궁금해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하고 만약에 가벼워지고 가운데 주름이 안 보이면 그러면 히트 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큰 화면을 보고 이제 노안이 와. 벌써 가까운 게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네요, 이런 게. 그래서 큰 화면이 좋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좋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의약품 업종에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했잖아요. 네.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 진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신금투의 이동건 연구원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FDA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 사전 미팅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조만간 요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4분기부터는 미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 및 의견 및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요. 10월 이전에 정식 허가 후에 본격 진출이 예상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 형제들이 8%씩 이렇게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업종 아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오늘. 예, 의약품 업종이 2.8%나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장에서 제일 면피한 게 바이오예요. 그렇죠. 바이오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바이오 안 떨어졌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보면 바이오가 좀 안 좋았어 올해도록. 그래서 여러분 수혜를 오래도록 당했던 기업 업종들은 잘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에서도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은 최근에 많이 좋았던 것들은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네. 국내 백신 생산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유바이올로직스도 있고요. 여러 개 있죠. 그리고 CMO 사업을 하는 위탁 상자 받아서 대신 생산을 해주는 그렇죠. 삼성 바이올로직스 같은 이런 업체들도 좋았고 반면에 이제 원래부터 임상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고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순수 바이오 회사들은 아직 많이 안 올랐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상에 대한 그게 깨져서 많이 그 프리미엄이 없어졌어.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업이 하나 치고 나가면서 임상 2상을 돌파한다던가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이 정말 세게 붙는다던가 이런 게 돼야 그쪽이 다시 좀 올라올 거지. 왜냐하면 지금 삼상 간다고 뚜껑 열으면 다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폭제가 뭔가 필요하죠. 그렇죠. 모멘텀 같은 뭔가 이슈가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예전에 한미약품처럼. 기폭제가 아니고 폭파제만 있었지. 계속 삼상 실패. 그다음에 빠꾸 갖고 가세요.
필요 없어요. 뭐 이러는 거. 뭐 이런 백신이나 CMO 업체 아닌 것들 중에 좀 주가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지온이더라고요. 네. 오늘도 7% 올랐고 최근에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는 이제 지금 국내에서 국내 그 제약사 힘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1상, 2상, 3상을 거쳐가지고 FDA 승인까지 받아서 약을 출시한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2위, 제 두 번째 회사가 매지온이 될까 말까 하는 그 기로에 있거든요. 아직 승인 시점은 많이 남아서 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기대감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진 않으시죠? 매지온 없습니다. 네, 네. 갖고 있어서 추천도 이런, 아니고요.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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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따 8시에 저희가 같이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아, 연합인포맥스 하네요. 네, 저녁에도 아주 반도체, 그다음 중국 전문가분들 오셔서 아주 재미난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